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 모시고요, 가을 작물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예년과 다르게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참 이 미국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져요. 요즘 웨더 뉴스를 보면은요, 이 시카고의 그러니까 그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기록을 깨고 있어요. 네. 하나의 그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햇볕은 강한데 그렇게 되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요?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보통 식물이 필요로 하는 습도는 한 85도, 이제 90도가 돼야 되는데 43도, 45도인가 그랬어요. 그저께 보니까 웨더뉴스의 습도를 보니까요, 휴미니티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 거로 봐서 예년에 없던 그러한 그 하나의 그 가뭄이랄까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농작물들도 그렇죠. 가을 영향이 농작물도. 많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이제 그 햇볕이 짧아지잖아요. 햇볕이 짧아지면서 얼마 전에는 날씨가 낮았어요. 온도가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화분화가 잘 되고 했는데 이렇게 가을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드라이해서 그 습도가 없을 경우에는요, 과일이 참 아주 당도가 높아요. 과일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과밭 같은 데 가보셨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사과가요, 색깔이 아주 이뻐요. 네. 포도는 색깔이 어떠냐면 까만 포도에다가 거기다가 뭐냐면 하얗게, 그러니까 당분이 올라오죠. 당분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포도는요, 굉장히 달고 향도 좋아요. 또 사과도 왜냐하면 해가 이렇게 아주 강한 햇볕에 쬐있기 때문에 역시 색깔도 이쁘지만은 당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좋긴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혹시 예년에 없던 뒤에 잔디나 앞에 이제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잔디가 참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인데 네. 예년에 비해서는. 근데 금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해가 아주 강하게 비친 반면에 온도가 요 며칠 전 한 95도, 90 막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갔죠. 드라이어죠. 그러니까 잔디가 전부 다 누릿누릿해요.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잔디가 이렇게 그냥 누렇게 말라 죽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고. 잔디도 거의 다 많이 누래졌어요. 이제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예년과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시카고 날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은 가을에 네. 우리가 뒷뜰에 이제 밭이 조그맣게 있는데 네. 깨도 이제 지금 아마 벌써 깨가 들깨 있지 않습니까? 들깨는 이제 여름에 잎을 다 따먹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게 시원치 않아요. 잎을 다 땄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간 열매는 맺어요. 네. 근데 그냥 놔둬도 떨어져요. 왜냐면 새들이 와서 그 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내년 봄이면 거기 아주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나 위는 새가 이렇게 찍어 먹었다 하더라도 밑에 이제 그 들깨 이제 꽃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따면 그 안에는 씨가 들어 있어요. 그 씨를 받아 가지고 내년 봄에 뿌려도 되지만 네. 아마 들깨 씨는 아마 웬만한 분들이 그냥 그 심었던 자리에 거기서 내년 봄이면 다시 나기 때문에 네. 그걸 심는 경우는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들깨를 좀 뿌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지금 들깨 지금 있는 네, 거. 있는 네. 꽃 피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떼가지고서 종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년 봄에 뿌리면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추나 뭐 토마토. 부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지금 이제 열매가 이제 그 씨가 붙었어요. 네. 부추도 이제 그냥 하는데 가을에 뿌리는 그러니까 그 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그게 가을에도 좋겠죠. 채소를 뿌리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가을에 뿌리는 거는 내한성이 있는 그런 그 채소예요. 내한성이 있는 채소다는 얘기는 혹시 무나 배추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내한성이 있는데
그렇게 내한성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내한성이 있고 시금치도 내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시금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시금치가 참 아주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시금치는 지금 씨 뿌리는 것이 아주 참 좋습니다. 왜냐면 시금치를 갖다 뿌릴 때는 씨를 사다가요. 씨를 이제 뿌리죠. 시금치를 뿌리고서 싹시 조금 이제 올라온 다음에 잎이 한 2개나 3개 벌어진 다음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 그게 참 좋아요.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는 그거는 봄에 씨 뿌리는 시금치는 조금 늦게 6월 달이나 그때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채소는 겨울을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는 그러한 채소가 아주 미량원소도 많이 섞여 있고 겨울을 났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그 세포막이 두껍고 세포질이 그 많은 미량원소로다 하기 때문에요. 겨울을 날 수 있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을 그러니까 웬만한 추위도 배겨나죠. 그러니까 겨울을 난 시금치나 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른 봄에 싹이 난 거는 굉장히 맛도 있고 향도 좋고 또 건강에도 아주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을에 뿌려야 되는 채소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리노이에서는 가장 저기한 게 시금치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이요? 네, 마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동이라고 있지 않아요? 네. 봄동 맛있죠. 근데 봄동에 대한 것도 지금 보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 채소들을 가을에 뿌리는군요. 가을에 뿌리는 게 비교적 그게 맛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됩니다. 네, 마늘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마늘은 그렇죠. 어떤가요? 마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겨울을 나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마늘을 사시사철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 같은 데서 마늘을 사다가 이제 심어요. 봄에. 이거 겨울에 얼어 죽는다 봄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 자라질 못해요. 저도 생각에 겨울을 어떻게 식물들이 날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냐면요. 마늘은 그 내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꽃을 얘기를죠. 튤립이나 히아신스 있지 않습니까? 튤립 히아신스를 봄에 심으면요 꽃이 안 펴요. 그와 같이 일단 그 구근류나 이런 거는 겨울을 나는 식물은 겨울을 이겨나야만이 뿌리도 깊을 뿐만 아니라 세포막도 두껍고 세포질도 하기 때문에 겨울을 나죠. 당분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봄에 이제 잘 자라는데 만약에 이른 봄에 뿌린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온도가 낮으면은요, 히아신스 같은 거는 봄에 씨를 이제 구근 뿌리를 갖다 뿌리잖아요. 꽃이 안 펴요. 이와 같이, 그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 뿌리가 조금 난 다음에 겨울을 나야지만 그러니까 이른 봄에 아주 잘 자라요. 그러고서 잘 자라면서 뿌리도 깊이 잘 뻗고 그러면서 잎도 아주 싱싱하고 그리고 또 뭐가 되면 마늘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늘총도 맛있잖아요. 마늘총이 나와요. 그런데 이른 봄에 심는 마늘은요. 마늘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잘 안 자라요. 뿌리가 뻗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 그다음에 시금치 그다음에 봄동 이제 좋아하는 그런 거는 가을에 뿌리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재배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텃밭에요. 그렇게 땅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심어져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지려면요. 무엇보다도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물 주는 건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잘 걸음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심경답이라고 얘기해요. 심경이라는 깊이 갈고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주면은 무슨 씨앗을 심든지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마늘을 심거나 그다음에 시금치를 심거나 네. 그것이 봄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죠.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너스리나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닭똥 파는 게 있어요. 네. 닭똥 파는 게 있고 그러니까 치킨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카우 매뉴얼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비료 성분이 괜찮습니다. 근데 카우 매뉴얼이나 치킨 매뉴얼을 사다가 일단 한번 쭉 위에다 덮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덮으면은 그렇게 할 건데 하여튼 이렇게 술술 뿌리고서 이제 덮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삽으로다가 그걸 엎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여자분들이 삽질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홈디포나 이런 데 가시면 네. 그 포크라고 있잖아요. 네. 그 세발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게 네. 네. 그거는 이 일리노이 땅은요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단단한 아주 찰흙이에요. 삽으로 팔려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포크는 그게 저기였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분이고 누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엎어야 합니다. 근데 왜 저기였냐면 여름 내내 물을 주고 그런 바람에 땅이 어떻게 다 젖었잖아요. 네. 다 젖었는데 땅 속에는 그러니까 공기도 그러니까 물기는 있지만은 공기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땅을 파서 엎으면은 그 위에 걸음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걸음이 없는 흙 위로 올라올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여름 내내 걸음을 줬잖아요. 그 걸음이 물 주는 거에 의해서 밑으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밑으로 밑에 가서 그렇죠.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음은요. 그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양분이 안 돼요. 네. 그걸 파서 양분은 그 질소질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서 위로 올리면은 겨울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올리면은 풍화작용, 얼었다 녹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흙도 부드러워지고 걸음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분으로 변하고 또 균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는 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다 뭘 심어도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심경답이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깊이 네. 파서 위로 올려라. 네. 그런데 가장 좋은 법은 여름에는 심경답이 하는 것 저기보다 겨울에가 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깊은 땅 속에 있는 걸 갖다 파 위에다 올리면은 예. 그게 그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바람에 흙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고 저기요죠. 그러니까 산소가 땅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아주 좋은 땅으로 다 돼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닭똥을 넣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경답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는 그 뭐를 심어도 아주 잘 자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마늘 있잖아요. 네. 마늘을 갖다가 통마늘을 심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아요. 마늘 쪽을 다 쪼개가지고요. 네. 쪼개 이렇게 하면 저가 되죠. 그러니까 마늘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마늘 다 깔 필요도 없어요. 쪽만 이렇게 띄어서요. 껍데기는 안 까도 돼요. 껍데기는 안 따도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3cm 간격이 3cm 간격으로다가 심으세요. 근데 이랑을 그냥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조금 높게 만들잖아요. 네. 거기다 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은 마늘개토나 이런 나무는요, 이런 그 채소는요, 물이 많으면 뿌리가 잘 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좀 흙을 조금 돋아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한 3cm나 그렇게 해서 사방 3cm로다가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그러면 잘 자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날씨가 하고 물을 주셔야 돼요. 네. 물을 주면은 거기서 뭐냐면 마늘이요. 겨울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지고서 지금과 날씨는 아주 좋아요. 뿌리가 이제 땅속 깊이 들어간 다음에 얼죠. 얼어도 얼질 않아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얼 수가 있어요, 마늘이. 근데 뿌리가 완전히 박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마늘이 얼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했을 때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면 내년 봄이 되면은 아주 그냥 드실 수 있겠네요. 아주 시력이 올라오죠. 예. 그러면서 마늘종도 올라오죠. 아, 마늘종이요? 마늘종, 네. 참 마늘종이 하게. 그 다음에 시금치는 어떻게 하냐면 시금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금치도 지금 씨앗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뿌리세요. 그건 시금치는 그냥 고랑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려도 돼요. 아, 시금치는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시금치는 그냥 막 뿌려가지고 약간 덮어야 돼요. 씨앗은 그럼 얼마큼 흙을 덮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씨앗은요, 씨앗의 크기에 더블로다가 흙을 덮으면 그게 가장 네.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얼마 있으면은 그게 이제 싹이 나요. 예. 싹이 나거나 싹이 안 나도 관계없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 위다가 뭐냐면 낙엽이나 네. 풀깎 잔디 깎은 거나 그걸 한번 이렇게 싹 덮어놓는 덮어줘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굉장히 드라이하거든요. 그렇죠. 뿌리가 있는 데다가 드라이하면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다가 낙엽이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살짝 덮어놓으면은요. 그러면 한번 언다는 얘기는요. 식물이 언다는 얘기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요. 그 세포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파괴가 돼요. 네. 세포가 파괴되면 식물이 죽죠. 그러니까 한 번 언 상태에서 내년 봄에 그대로 낙엽을 긁어서 치면 그냥 쭉 올라오면 세포가 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그냥 봄 되면은 따뜻하게 펴서 쭉 그냥 올면 아주 그냥 시력에 잘 올라옵니다. 사실 이 농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신비가 참 새롭게 느껴지고요. 올가을에는 어떻게 국화 전시회는 없으신가요? 글쎄, 근데 금년에는요, 예년에 비해서요, 80년 만에 처음 이런 더위래요. 네. 지금 이 가을 날씨, 지금 선선할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인데, 이런 날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화는요, 이게 뭐냐면은 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벌써 지금 아직 꽃이 피지가 않을 때예요, 국화가. 10월 달 들어가서 저기 하는데 근데 벌써 꽃이 다 폈어요. 한 2주가 빨라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키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더 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키가 이렇게 짤막해 가지고요. 국화가 피었어요. 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가지고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원예 나눔에서 이제 국화를 나눠 드렸는데 거기서 국화 전시회를 하자 그러면은 해야죠. 네. 원예 나눔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전화번호는 847-530-1714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원예 나눔의 수업은 언제 있으시죠? 문화회관에서 하는데요. 304인데요. 매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예라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네. 그래서 꽃서부터 하나의 꽃 속에서도 양난을 잘 기르시는 분이 있고 또 분재하시는 분도 있고 동양난 잘 기르시는 분이 있고 일반 화단 잘 가꾸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저는 초대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몇 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잘 들으실 분 아주 참 좋게 잘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봤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아마 제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듣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저도 기쁘고 그래서 요즘은 국화에 대한 거를 하고 있어요. 원예 나눔에서.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샘플을 논하드려요. 샘플을 갖다가 가지고서 해야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원예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즐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와 함께 가을 작물 재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나눔의 정호용 대표 모시고요. 가을 작물 재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원예 작물 재배법과 정보들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는 원예 나눔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847-530-1714로 연락하시거나 토요일 문화회관으로 찾아가시면 원예 나눔의 다양한 클래스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원예 작물 재배법에 대한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즐거움에서 나누는 뿜까지 원예 나눔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원예 나눔으로